자,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하고 강력한 존재, 바로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별이나 집어삼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이 대체 뭔지, 그 구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열쇠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에 거대한 비밀이 저 블랙홀 안에 전부 다 잠겨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그냥 저 멀리 있는 이상한 천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근본을 이해할 단서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 그럼 먼저 대체 왜 똑똑한 물리학자들이 이 블랙홀에 그토록 매달리는 걸까요? 이게 그냥 저 우주 멀리 있는 신기한 구경거리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작동 방식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현대의 물리학에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저기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작은,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이죠.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잘 노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딱 한 군데, 우주에서 유일하게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해야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바로 블랙홀이죠. 그래서 블랙홀을 파고드는 건 이 둘을 하나로 묶어줄 궁극의 이론, 이른바 양자중력 이론을 찾는 거의 성배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요, 지금이야 우리가 블랙홀 하지만 처음부터 이 아이디어가 환영받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요, 한때는 과학계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완전히 터무니없는 취급을 받았어요. 그 역사를 한번 쓱 훑어볼까요? 보시면 이게 1780년대에는 그냥 빛도 못 빠져나오는 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거의 철학적인 상상에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1916년에 아인슈타인 이론 속에서 수학적으로 진짜 있네? 하고 발견이 되고요. 1930년대에는 그럼 진짜 별이 찌그러지면 만들어질 수 있나? 하고 탐구를 했죠. 그리고 마침내 1960년대에 와서야 로저 펜로즈와 스티븐 호킹이 이건 그냥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연이 반드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당시 과학계의 반응이에요. 아인슈타인이랑 같이 일했던 아서 에딩턴 경 같은 거물급 학자조차도 자연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 리가 없다고 단언했을 정도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기괴한 개념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냥 상식 밖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블랙홀이 던지는 가장 드라마틱한 문제, 현대 물리학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충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바로 정보 역설이라는 겁니다. 1970년대에 스티븐 호킹이 정말 엄청난 발견을 합니다. 그 전까지 블랙홀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우주적인 감옥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호킹이 아니다. 블랙홀도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빛을 내면서 서서히 증발해서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이걸 호킹 복사라고 부릅니다. 블랙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자역학의 아주 근본적인 법칙 중에 정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책 한 권을 불태워도 이론적으로는 그 재와 연기, 열 에너지를 전부 다 모으면 원래 책의 정보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어야 해요. 정보는 그냥 형태만 바뀔 뿐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블랙홀이 증발해서 아예 없어져 버린다면 그 안에 삼켜졌던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의 정보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이게 바로 두 거대 이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보세요. 아인슈타인의 이론대로라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를 넘어가면 그 안의 정보는 우리 우주에서 영원히 끝이에요. 다시는 못 보죠. 근데 양자역학은 절대 안 된다. 정보는 절대 파괴될 수 없다고 버티는 겁니다. 블랙홀이 사라질 때 과연 정보도 같이 사라지는가?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남는가? 이 둘 중 하나는 틀려야만 하는 상황.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블랙홀 정보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풀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수십 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결론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현재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정보는 파괴되지 않는다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이긴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럼 정보가 어떻게 블랙홀에서 빠져나온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어마어마한 가설을 내놓게 돼요. 바로 우리가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3차원 공간과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우주의 근본 실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이론이 바로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상이 사실은 저 멀리 있는 2차원짜리 표면에 저장된 정보가 만들어낸 일종의 홀로그램 같은 거라는 생각이에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다시 말해 공간과 시간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무언가로부터 만들어진 일종의 환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홀로그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눈에는 분명히 입체적인 3D 이미지로 보이지만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는 사실 얇은 2D 필름 한 장에 다 들어있잖아요. 홀로그래픽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3D 우주 전체가 사실은 저 바깥 어딘가에 있는 2D 표면에 빼곡히 기록된 정보가 만들어낸 그림자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블랙홀에 빠진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진 게 아니라 바로 그 2차원 표면에 안전하게 저장된다는 겁니다. 네, 압니다.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소리냐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제 증거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현실의 관측 데이터들을 한번 보시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블랙홀이 무슨 희귀한 우주 괴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우리 은하에만 해도 수천만 개가 있을 걸로 보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전체를 따지면 수십억 개가 넘을 거라고 해요. 이건 그냥 우주의 흔한 구성원, 아니 우주의 구조를 만드는 핵심 부품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젠 그냥 있을 거다 추측만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블랙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으로 저 멀리 있는 블랙홀의 검은 그림자를 사진으로 딱 찍어냈고요. 라이고 같은 중력파 관측소로는 블랙홀 두 개가 서로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거대한 출렁임, 그 소리를 직접 듣고 있어요. 한때 터무니없다고 했던 그 아이디어가 이제는 우리 눈과 귀로 확인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블랙홀을 연구하는 건 아인슈타인의 이 말처럼 정말 운이 좋고 끈질기게 파고들어야만 겨우 엿볼 수 있는 현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보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블랙홀은 단순히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를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